네, 오후 3시부터라고 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북한이 자기들의 평양시에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시 반쯤 시작을 하기로 한 것 같고 실제로 3시 반에 시작됐고 이때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북한군의 움직임이 매우 심각하고 이례적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 비슷한 시간에 또 협상은 협상대로 시작됐습니다. 네, 이렇게 협상을 하는 도중에도 도발을 준비하는 북한의 이중적 태도 어떻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될까요? 전문가 알아보겠습니다. 최병욱 상명대 군사학과 교수, 김희준 YTN 외교안보 전문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북한군의 움직임이 국방부 대변인의 브리핑을 저도 그 원문을 쭉 봤는데요. 뉘앙스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뉘앙스를 그대로 전해드리기가 좀 그렇다 싶을 정도로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북한군의 움직임 이 시점에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최고위급들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북한군의 그 행동은 제가 볼 때는 그 회담에 대한 그 압박용으로 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회담 내용 자체가 양측이 물러설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부딪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 양측이 마주 달리는 기차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서로 상대방이 먼저 총을 내려놓으라는 이런 주문의 형식의 그 협상이 되어서 매우 어려운 협상인 것입니다. 이 협상에 북한은 무력 시위를 통해서 한국으로 하여금 상당 부분 양보하도록 그리고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속셈으로 보여집니다. 네. 긴장감을 높이는 이제 도발 준비 상황으로 북한이 이제 잠수함을 택해서 이렇게 이탈률을 상당히 이제 높이면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잠수함 이탈로 이어진 건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잠수함도 동일한 맥락에서 제가 볼 때는 무력 시위의 일환이라고 봐지고 소위 잠수함을 통해서 공격을 한다든지 또 여러 부대들의 활동을 통해서 공격을 한다든지 아마 이런 일은 현재의 한미동맹이 굳건한 상황에서 북한이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북한이 이제 보유한 그 잠수함이라는 게 한 70여 척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가운데 50여 척이 지금 우리의 감시망을 이탈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점 좀 강조를 하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회담이 제대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로 된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도발을 할 수 있다. 이런 좀 압박을 하는 차원으로도 볼 수 있고 만약에 회담이 결렬됐을 경우에 더욱더 추가 도발에 나서기 위한 준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회담을 하는데 그 양자가 대화를 하는데 더더군다나 이렇게 첨예한 그 의제들을 가지고 하는데 그 잠수함을 몇십 척이 없어지고 포병을 2배로 증강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한테 좋은 카드가 될 것이다, 우리의 협상력을 높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게 그게 상식적인 겁니까? 그렇게 해서 협상이 잘 되나요? 북한 김정은의 그 비이성적 행동을 저희들이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땐 북한에서는 그 상당한 정도의 그 충성 경쟁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제가 볼 때 확성기가 아마 그 대표적인 사례일 텐데, 확성기는 지금 아마 상징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 남한의 우리 측의 어떤 그 정보들이 들어간다는 것도 있지만, 확성기 자체가 그들이 이야기하는 존엄을 훼손하는 어떤 것이 되고, 또 공포의 정치 속에서 보면 확성기 그 방송을 중단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회담의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보면 지켜보고 조율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의 지금 그 다양한 무력 시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고 우리가 좀 양보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것까지 좀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일 수 있다고 봐집니다. 북한의 의중이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지만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수함이 이탈했다는 건 조금 전에 김희준 기자 언급한 대로 어디서 도발이 일어날 수 있을지 좀 예단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우리가 어떤 대비를 지금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북한은 이제 도발 원점이 어디인지를 모르도록 하는 교묘한 수법을 이제 지금까지 이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 어찌 보면 좀 성공했다고 봐지고 재미를 봤는데 지금도 아마 잠수함을 통해서 도발 원점을 모를 정도로 타격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우리 쪽에 타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도발 원점을 모를 정도로 조용히 가서 치고 빠지겠다 하는 그 북한이 제가 볼 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봐지고 결국은 회담의 압박용으로 예. 지금 다양한 수법을 가동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예. 그러니까 도발 원점을 설령 우리가 잠수함이 어떤 도발에서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건 북한 소행이구나라는 것은 누구나 지금 국제사회가 다 알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란 말씀이신 거죠. 오늘 지금 3시 30분에 시작을 하면서 저는 어떤 얘기들로 시작을 했을지 저기가 궁금한데 김관진 실장이 황병서 총정치국장한테 아니 당신들 지금 포병이 2배가 오고 잠수함이 지금 50척이 없어졌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거 뭐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뭐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걸 물어봤을 때 현재도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 더더욱이 그런 점을 좀 북측에 얘기했을 때 또 더 다른 의제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어제 이제 미처 우리가 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좀 더 잘 풀어보자. 남북 간에 좀 화해의 길로 가도록 잘 해보자는 뭐 그런 취지로 예. 얘기를 하면서 남문 의제를 좀 조율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어디까지 진전됐을까요? 뭐 잘 알 수가 없지만 이제 우리가. 회담이라는 것이 모두 타결이 돼야지 전체가 타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됐고 저기까지 안 됐다라고 하긴 좀 어려워 보이고요. 아무튼 우리 입장에서는 지난 4일 그 목함질의 도발 그리고 서부 전선 이제 포격 도발에 대한 어떤 사과와 재발 방지 또 책임자 처벌 등을 분명히 이제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아까 저희가 얘기했듯이 북측은 이번 도발에 대해서 자신들이 결코 하지 않았다. 남측이 모략극이고 남측이 이제 이런 뒤집어 씌우는 부분이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양측이 어떤 좀 타협점을 찾을지가 예. 좀 궁금합니다.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힘든 조율일까요? 아니면 그 협상의 범위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는 걸까요? 어느 쪽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다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북한이 인정하지 않는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와 재발 방지 책임 재발 방지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것이 좀 막혔다면 좀 더 다른 방향에서 이런 걸 좀 잘 풀어서 나머지 뭐 이산가족 상봉이나 양측의 좀 현안들을 더 풀어가자는 얘기도 동시에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한국 정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번 도발에 대해서 온 국민이 좀 공분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북측의 어떤 좀 책임 있는 발언을 얻어내기 위해서 더 집중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워낙 북한이라는 그 대화 상대, 협상 상대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사과라도 해줬으면 뭐 이런 건데 사실은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국제사회 관계 원칙으로 생각하자면 우리 장병 2명이 다리를 잃었는데 그걸 미안합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면 사실은 이것도 참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지금 안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걸 지금 협상을 하는 것인데요. 예컨대 어떤 수준의 그 절충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지금 자기들이 안 했다고 엊그저께 외신 회견까지 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뭐 절충이라면 절충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쟁점은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까지 북한이 했던 도발을 니네가 했다고 시인하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북한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하는 것인데 이 사과한다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썩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지금 외신 기자들 불러서도 얘기를 했던 것이고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또 그렇게 안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가 이제 집권 4년 차에서 지금 이렇게 판을 벌려놨는데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참 어려운 상황이고 양쪽이 지금 사실 출구 전략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그 사과의 수준이 어디까지인가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할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고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사과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는 수준에서 우리 쪽에 그런 의도를 전달할 것인지 뭐 이런 것이 문제일 텐데 예를 들면 심심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 우리 국민적인 감정은 그것을 용인하지 않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 점에서 굉장히 그 어려운 지금 그 협상을 진행 중인 것이고 북한은 그 어려운 점을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력 시위를 통해서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회담장에서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사과와 유감 표명 이 가운데서 이제 우리 정부도 고심이 깊을 텐데요. 어떤 식으로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되는 건가요? 당장 뭐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과와 또 책임자 처벌 북측으로부터 받아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양측의 어떤 그
사과를 받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어떤 유감 표명선에서 일단은 그치되 그리고 현재 양측의 그 긴장감을 가장 높이고 있는 북한의 준전시 상태를 일시적으로 일단 중단하고 예. 남측도 우리 대북 확성기 방송 북측이 가장 예민하게 싫어하고 있는 그 부분을 대해서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선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한 다음에 추후 이런 부분에 대한 더 명백한 책임 소재의 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후 뭐 당국 간 군사회담을 연다든지 해서 좀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좀 출구 전략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 협상이라는 것이 어느 쪽이 더 급하냐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협상을 어떻게 되느냐. 지금 어느 쪽이 더 급한 겁니까? 지금 양측이 다 급한 것 같습니다. 예. 북한에서도 보면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체제 유지라고 봐집니다. 김정은이 어떻게든지 이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경제도 극심하게 어려운 사정을 겪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좀 고립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도발을 한다고 봐집니다. 도발을 통해서 내부 결속을 도모하는 것인데 예. 지금 이제 도발을 했어요. 도발을 했는데 도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면 피로도라고 할까요? 이게 너무 이제 극심하게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을 대통령으로부터 지금 다 국방부 장관까지 주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우리도 더 이상 양보하면 예. 이 체면도 서지 않을 뿐더러 더 이상 안보의 안전을 담보할 예.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도 현재 물러서면 김정은 체제의 아마 유지가 어려울 정도까지 예. 가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예. 지금 그 대결 양상, 가장 그 첨예한 대결 양상으로 가고 있다고 봐집니다. 남북 지금 뭐 다 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셨는데 지금 남북 간의 고위급 접촉 지금까지 많았고요. 여러 번 있었지만 이번에는 황병서라는 인물이 나왔기 때문에 무언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황병서라고 하면 뭐 예. 북한 군부 제1인자이고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사실 북한이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나오겠다고 얘기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희 측이 우리가 우리 측이 요구를 거죠? 했던 예. 거죠. 이거는 지금 현재 이런 남북 간의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부 차원에서의 어떤 재발 방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런 만큼 이제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나오기로 북한이 또 선뜻 응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번 회담에서 좀 남북 간의 현안들을 좀 풀어보겠다는 의지의 또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예. 좀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이 상황으로 보면 그 양측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대결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만나는 사람이 중요한 예. 것 같습니다. 양쪽에서 안보와 통일의 어떻게 최고 윗급에서 예. 나왔는데 아마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10시간가량 했고 예. 오늘 또 계속 진행 중일 텐데 지금 안보 통일에 관해서는 그 상당한 재량권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보낸 특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최고위급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아마 어제 저녁도 먹으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했을 텐데 양쪽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대화하는 것하고는 다른 굉장히 깊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을 것이고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어디까지인지도 서로가 알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 좀 네. 예. 황병서가 어느 정도의 그 재량이랄까요? 그러니까 협상에 임한 사람이 자기 재량이 있는 것이고 이건 직접 물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뭐 김정은 위원장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런 게 있을 텐데 황병서가 정말 그 북한에 2인자는 없다고도 하는데 그냥 뭐 얼마나 가까운가 그거밖에 없다고 예. 하는데 황병서가 어느 정도의 그 자기 힘과 그 재량을 가지고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북한의 뭐 체제 특성상 혼자 단독으로 결정하는 일은 사실은 어렵겠지만 누구보다 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의중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량권은 갖고 있고 또 이 회담에 나오기 앞서서 또 어제 뭐 10시간 동안 회담이 벌어지는 동안 평양과의 계속 그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어떤 자기의 재량권을 갖고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10시간 동안 계속한 게 아니죠. 중간에 뭐 쉬기도 하고 뭐, 예. 뭐 야식도 먹었다고 하고 이렇게 쉬었다 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연락도 하고 뭐 그런 거겠죠. 예, 그랬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제 뭐 9시 45분쯤 그 회담이 시작된 지 한 2시간여 뒤에 회담이 종료됐다는 이제 소식이 좀 전해지기도 하면서 혼선을 빚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뭐 정회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료 안 하고 계속 정회하고 계속 한다는 거는 어쨌든 결론을 낸다는 데는 남북이 지금 좀 암묵적인 합의가 돼 있다는 걸로 봐야 될까요? 기존에 뭐 남북 예. 회담 사례에서 보면은 북측이 마음에 안 들면 회담장을 박차고 그렇죠. 나가는 사례도 뭐 여러 예. 번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고 어쨌든 남북이 어제 해결하지 못한 10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나오지 못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오늘 다시 만나기로 했다는 것은 어떻게든 이번 고위급 접촉을 예. 잘 결론을 내서 더 추가적인 어떤 긴장 상태를 나아가지 않고 그다음에 남북 관계 개선으로 갈 수 있는 다른 것을 만들어보자는 좀 의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북한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최고 존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 최고 존엄을 모독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도저히 감내할 수가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을 먼저 제안했을 것 같고 그 문제를 풀지 않으면 지금 황병서든 김양권이든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회담이 뭐 진전이 되건 안 되건 하여간 회담이 타결되도록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아닌가요? 북쪽 입장에서는? 그렇죠. 황병서 입장에서도 지금 그냥 아무 소득 없이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인데 협상은 어제 이제 10시간을 저희가 했고 예. 오늘 이제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야기는 됐지 않나 이렇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서로 공감대가 없이 마주 달렸다고 하면 아마 오늘 오후에 오늘 있었던 3시에 있었던 회의도 열릴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예. 아마 박차고 나갔을 것이고 북한은 북한대로 또 다른 레토릭으로 했을 텐데 어제 10시간 동안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제가 볼 땐 최고위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마 핫라인으로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어제 그렇게 했을 것이고 예. 일종의 지시를 좀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회담이 됐었다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회담이었던 예. 것이고 오늘 오후에 지금 이제 진행 중인 회담에서도 어떻게 보면 성과가 그런대로 나름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자, 지금 조금 전 올라온 기사를 보니까요.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에 중국의 병력이 집결하고 있다라는 것을 중국 민간인들이 계속 SNS 같은 것에 올리고 중국 군사 전문가가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 와중에서 대화 국면이 조성되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까 그리고 그게 김정은 정권한테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이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네. 아닌가 싶은데 김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튼 지금 북중 간의 관계가 아주 소원해졌다. 특히 장성택 처형과 3차 핵실험 이후에 북중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번 북한의 도발이 썩 달갑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가장 최대 업적의 하나가 될 이번 전승절 기념식 열병식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자칫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렵사리 전승절 예. 기념식에 참가하기를 했는데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못 가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 망칠까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승절 행사에 참석함으로써 상당히 흥행에 성공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번 북한의 추가 도발을 좀 막아야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우다웨이 이제 육자회담 수석 대표죠. 우다웨이 대북정책 한반도 특별 대표가 얘기를 했듯이 이번 남북 간의 이제 긴장이 더 고조되지 않도록 건설적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것이다라고 밝혔던 점은 뭔가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북중 간의 채널이 지금 죽었다고 하지만 예.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의 70~8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예.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중국에 잘못 보였을 때 자신들의 올
법과 실을 잘 따져봤을 때는 이번에 좀 중국의 어떤 입장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네. 보이고요. 따라서 이번 회담을 제의한 것 중에서도 중국의 입장을 조금 고려한 변수도 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 간의 고위급 접촉, 2차 접촉이 지금 이제 2시간 예. 흘렀습니다. 공개를 중간 과정 일체 공개를 일절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큰 틀에서의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언론에서부터 막혀 있는 것인지를 정확히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전해드릴 거고요.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죠? 퇴근은 못 하시고요. 아마 또 한 번 더 야근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속보로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